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엑스파일 진행의 박부경입니다. 선선하고 청명한 가을 날씨, 등산 계획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은요, 화려한 경관만큼이나 또 위험 요소도 참 많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커서 바닥이 미끄러울 수도 있고요. 또 단풍, 낙엽으로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약이 되고, 잘하면 약이 되고, 못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이 가을산처럼 부동산 투자 역시도 꼼꼼한 준비와 또 체크가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문자 참여 가능하거든요. 서울전화 6676-0004번으로 함께 하시면 생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글날 연휴에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엑스파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유익한 시간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6676-0004번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R&D셋 유신환 부대표, 송보름 연구원, 하지건 소장 세 분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연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죠? 네. 오늘 한글날 연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이런 또 황금 연휴에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부동산 관련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전화 6672-0004번 지금 많은 분들 방송 시작하자마자 전화 주고 계시거든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궁금증 해결해 드릴까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7년 전에 네. 제가 신용상년계 그 대우 아이빌 20평짜리를 예. 제가 1억 5천만 원에 샀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살진 않고 이제 월세 놓고 있는데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7년 전에 매수하신 용산역의 오피스텔인 거죠. 이거 현재 수익형 부동산으로 놓고 계신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하지건 소장님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현재 신용산역 아이빌 가지고 계시는데요. 얼마 정도 사셨다고 말씀하셨나요? 1억 5천만 원 정도요. 네. 제가 용산역 일대를 말씀을 드릴 때는 기본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를 하셔라. 요 시점은 2020년 이렇게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 또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강로 1, 2가 일대를 살 수 있으면 사셔라. 이렇게 꼭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요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우 아이비 같은 경우는 11년 차 15층 오피스텔이네요. 한 동짜리고 총 110세대입니다. 교통편 역시도 아주 좋습니다.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3분 거리에 있고요. 1호선 용산역 도보 10분 거리 정도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계시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진입이 아주 편리하고요. 교육시설 역시도 용산 초, 중, 고가 근접해 있고 숙명여자대학교 역시도 근접해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생활 편의시설이 아주 좋은데요. 용산역에 이마트와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마트와 아이파크 백화점, 순천향대 병원이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대표적인 오피스텔이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매매가 가치는 좀 노화되다 보니까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용산 1대 1, 2가 1대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의 부동산의 장점과 차익형의 부동산의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개발이 대규모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총 26개 구역 중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 2가 일대가 용산구 개발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또 반증하는 자료라면 보통 2007년도, 8년도 때 보통 이제 오피스텔이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현재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1년 차 된 노후화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2억 2천 정도가 실거래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매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5년 정도 이제 길게는 그렇게 정도 보셨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흘러갔을 때 2020년 정도를 타이밍으로 보신다면 가장 좋은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보유할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언제쯤 매도하면 괜찮을까요? 5년 후, 적어도 5년 후 계속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비슷한 그런 수익형 부동산 얘기 나눴을 때 우리 하직원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게 지금 생각이 나요. 수익형 부동산이긴 하지만 차익도 절대 빠뜨릴 수 없다. 개발 계획이 있는 곳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꼭 매수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산 얘기, 오피스텔 얘기 나눴고요. 서울 전화 6676-0004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그 동대문구에 네. 원룸 전세를 찾고 있는데 네. 그 부동산에서 융자가 조금 있다고 그런데 그 확정일자를 받으면 네.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확정일자랑 이제 전세권 등기 설정 차이가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이제 훗날에 그 내 보증금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좀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이게 안전한 건지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많으실 우리 하직원 소장님 좀 도와주실까요?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젊으신 분 같습니다, 신현님은. 네, 네. 네. 그 보통 요즘에 그 전세 그 얻는 분들 보통 보면 그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좀 구분을 잘 못하셔서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조건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요. 입주와 전입신고의 요건에 대해서 이제 이제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등기는 차이가 있는데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입주와 전입신고가 요건입니다. 둘 다 입주하셔야 되고 전입신고를 하셔야지만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입주랑 전입신고 요건이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력의 차이가 있는데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들도 그렇고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그렇고 잘 차이점이 있으신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속칭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에 동일하게 확정일자와 같이 이 효력을 미치는데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에만 효력을 미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속칭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를 보면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상가주택의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을 하면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융자가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층들에게 이렇게 권유하는 사례들이 아주 많은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단독이나 다가구 상가주택은 건물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환을 받으실 때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그 반환을 못 받게 되면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집행 권한을 받으시고 경매를 신청해야 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 가지는 그 자체가 집행 권한이기 때문에 경매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용이 이제 들기 마련이고요.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근처 동사무소 가시면은 특별한 비용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주 전입신고 요건과 효력과 반환 그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집을 얻으실 때 특히 전세를 얻으실 때 그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집을 구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잘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움직여 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소장님, 네.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조금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안전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원래 제일 좋은 건 확정일자를 받는 게 받는 가장 거?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이제 집주인들 분들께서는 확정일자를 이제 동의를 해주시지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 하나는 네. 그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자기 건물에 그런 그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는 것 자체를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더라 하더라도 나의 이제 소중한 자산이니까 어느 것들이 좋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잘 분반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경우는 더더욱 더 그런 부분 그렇습니다.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또 그런 팁을 저희가 배워봤습니다. 서울전화 6672-0004번으로 함께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겠습니다.